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궁금증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구이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33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그곳이 지금 전망이 어떨지랑, 예, 그리고 제가 구이동에 다세대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해야 한다면, 등록한다면 어떤 점이 또 유리할지, 예. 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자, 현재 지금 구이동에 있는 현대프라임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네. 거주를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의 네. 전망이 궁금하시고 네, 네. 또 하나 다세대를 같은 동에 보유를 하고 계신데 네, 네,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유리한지 아닌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장단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장단점까지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광진구 구이동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죠? 네, 자, 우선 지도를 좀 항상 넓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네. 이 지금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 배치돼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광진구에, 그죠? 네, 네, 예. 광진구의 입지로 따져서 본다면은 일단은 한강 건너로 따서면 이 송파구가 있어요. 잠실 네, 일대가 네. 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강남구 또 이렇게 성동구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네, 네. 그리고 한강변이에요. 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광진구의 입지는 굉장히 조금 좋겠다 생각은 해요. 자, 왜냐하면 네, 우선 네. 지금 이제 조정 대상 구역 또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지금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이렇게 지정된 곳이 여기 네. 용산 쪽하고요. 네, 그리고 강남 3구입니다. 네. 그죠? 3구. 그러면 이렇게 요런 데들이 묶였어. 발이 묶였어. 그러면 네, 네. 풍선이란 게 같은 공기가 있는데 여기를 꼭 눌러요. 그럼 어딘가 부풀어 오르겠죠. 네, 네. 그럼 부풀어 오를 곳이 어디냐고 생각한다면 이 인근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네. 벗어난 이 배후 주거지라고 한다면 성동구하고 광진구를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네. 이런 토지구역 허가구역이 묶여 있어서 반사이익을 좀 누릴 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광진구가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 논리상 따진다면 공급은 똑같은데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내가 쉽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뭐 전세 끼고 사둔다라고 한다면 이쪽이 더 어떤 투자처로서는 더 좋겠죠. 꼭 투자가 아니래도 어쨌든 광진구의 여러 가지 입지 측면에서는 지금 네. 현재 유리하다. 그죠? 자, 네.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여기를 지도를 이렇게 압축해서 자세하게 봤어요. 자, 지금 입지 자체에 강변역을 끼고 있잖아요. 네. 그죠? 자, 이게 이제 97년 입주를 했어요. 1,500세대 뭐 정도 되는데, 네. 자, 일단 한강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한강 조망되는 동은 굉장히 조금 값어치가 높을 거라고요. 근데 이게 그래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강변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점점점 네. 옛날에는 같은 강남이라도 한강을 끼고 있다, 한강을 끼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하고 또 저쪽 밑에 개포동하고 비교를 한다면 압구정 같은 경우 계속 오르고 인기가 좋은데 반해서 뭐 저쪽 아래쪽 같은 게 한강에서 멀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한강변이 점점점 좋아지는구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토지거래가 묶이지 않은 반사 이익도 얻을 겸 또 한강에 대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도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거기다 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옆에 지금 동서울 터미널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신세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미널을 신식화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면서 네. 터미널은 계속 뭐 잘 유지를 시켜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화예술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상업 공간, 스타필드 있잖아요. 네, 네. 요즘은 진짜 이마트도 아닌 스타필드로 많이 그들 갑니다. 그렇죠. 예, 스타필드 왜 가냐면 거기는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데리고 이렇게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찾을 거란 말이에요. 이 공간으로. 네, 그랬을 네. 때 그야말로 인기는 더더욱 좋을 수밖에 없죠. 이 동네가. 예, 그렇게 따진다면 주변 여건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가득 차 있으니까 현대 네. 프라임은 일단은 계속 보유하는 게 맞아요.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네. 지금 또 하나 구이동에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네. 빌라. 이게 이제 A, 그다음에 빌라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이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어떻게 혜택이 있어요라고 네. 한다면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의 혜택은 무려 10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다 지금 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네, 네.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뭐 취득세 지금 이제 뭐 구축이기 때문에 취득세 뭐 이런 거는 상관없고, 재산세는 같은 경우는 한 채가 아닌 두 채 이상 되면 혜택이 있어요. 뭐 한 채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혜택이 없어. 근데 이제 뭐에서 이제 혜택이 있을 수 있느냐면 종부세 같은 경우도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혜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네.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두 채인데, 그죠? 얘를 현대프라임 아파트를 팔 상황이 생겼어. 네. 그러면 얘를 비과세 받는, 얘 빌라도 잘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모아타운이 된대. 얘 파는 것도 아깝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얘를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한다. 그리고 현대프라임을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한다면 얘는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계획에 의해서 얘를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주택임대사를 등록을 하는 게 큰 이득은 사실은 없어요. 얘를 팔지 않는 이상 같은 경우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그냥 무조건 다 좋겠지라고 하지만 2년마다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해서 보증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달라요. 그다음에 우선은 지금은 얘 상태 아닌 지금 현대프라임 아파트를 당장 팔 계획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놔둬야 되겠네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 안 해도 상관은 없다예요. 만약에 네, 얘를 반드시 보유한 상태에서 얘를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도 돼요. 네. 근데 네. 또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나중에 오른 값어치에 대한 부분에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비과세를 받는다 하지만은 얘는 세금이 이원화됩니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하는데, 네. 자 어쨌든 네. 우리 시청자님은 네. 지금 당장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얘를 팔을 상황이 됐을 때 얘 말고 빌라를 파는 상황에서는 상관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놓게 된다면 10년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6월 달부터는 6년짜리가 나와요. 만약 하게 된다면 6월 이후로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팔 상황이다라는 언젠가는 6년 네, 안쪽으로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아파트는 잘 보유하고 일단은 빌라에 대한 부분은 당장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이유는 없대. 나중에 상황 변화가 생긴다면 다시 연락을 주셔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다시 판단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보유하신 곳의 전망으로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용산과 강남 3구의 반사 이익을 광진구가 좀 그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수요가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또 한강뷰까지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아질 장점까지 많으니까 전망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세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현대프라임을 당장 매도할 계획이 아니시라면 임대사업자를
굳이 지금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매도를 하시거나 또 다른 계획이 생기신다면 그때 추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 시원하고 명쾌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문자 하나 보고 갈게요. 82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가 된다는데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경우에 이 건강보험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또한 어렵고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 부분일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되나요? 네. 자, 이 피부양자. 통상 이제 이런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지역 가입자가 있고 직장 가입자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서 되는데 직장 가입자다.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 직장인이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보험료를 반을 부담하고 내가 반을 부담하는 이런 제도인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요. 순수하게 내 재산부터 해서 뭐 소득까지 다 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가 사실은 좀 그 불리하죠. 직장 가입자가 좀 유리한 건데 직장 가입자에 딸린 가족들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부양자는 일단은 너무 혜택이 좋은 거죠. 그 직장 가입자가 다 내지만 피부양자 같은 경우는 그 건강보험료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피부양자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보험료 뭐 20만 원, 30만 원 뭐 그 이상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된다면 아이고야. 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를 그때 가서 알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내가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꼼꼼히 챙겨야 돼요. 자, 우선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요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득도 임대소득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선 소득 요건은 말이죠. 일단 1년에 2천만 원이 넘는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고 있어. 2,001만 원을 받고 있어. 1년에. 그러면 땡 탈락되는 거예요. 이제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2천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 금액입니다. 1년에. 자, 재산 요건은요. 구분을 조금 해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9억 그리고 5억 4천 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로 따졌을 때 이 9억이 아니고요. 거기서 공정시장가액을 이제 곱해서 어떻게 한다. 과세 표준으로 잡히는 금액이 9억이다라고 한다면 시세로 따진다면 뭐 대략 한 2배 정도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다. 뭐 18억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소득 요건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9억 이하여야 된다라면 소득 요건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소득 요건이 아니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억에서 5억 4천이다라고 한다면 소득은요 1년에 1,000만 원이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구간 5억 4천 이하다 그러면 소득 요건이 1년에 5억 4천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소득이 별로 없어. 그냥 아파트 한 채 내 명의로 돼 있어라고 한다면 대략 쉽게 생각해서 뭐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9억 시세로 따진다면 한 18억 정도까지의 금액에 해당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요걸 잘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임대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서 소득이 발생이 되죠. 임대소득 뭐이 됐든 뭐 상가 소득이 됐든 어쨌든 발생이 되는데 1원 한 장이라도 이 소득이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땡 탈락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 이 상가를 사는데 피부양자 부인 명의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 탈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를 살 때 소득이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는 남편분 명의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 여기서 좀 유출을 해서 좀 챙겨야 되고, 자, 그리고 임대소득 요건에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다 한다면 소득이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이하야 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200만 원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는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땡 탈락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니까 한 달로 따진다면 83만 3천 원. 그래서 83만 원 이하로 임대소득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 부분을 잘 챙긴다 그러면 내가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부분 없이 정말 좀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안 내면서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걸 꼼꼼히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피부양자의 요건이 이제 크게 소득 요건과 이제 재산 요건 그리고 임대 소득 요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피부양자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된다는데 맞나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없는데 뭐 대략 한 18억 선의 아파트를 보유하셨다면은 피부양자가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소득 요건은 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이 소득에 따라서 또 나뉘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역시나 이 부분 꼼꼼하게 또 살펴보시고 한번 만약에 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랄게요.